21일 비대면 내원 환자셨대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생하시면서 올려놓은 많은 영상 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고생해주시는 부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비대면 상담 신청해서 사진 찍고 CT 찍고 질문사항은 카톡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에도 기재했는데 저는 일생을 넙대대하다, 키는 작은데 머리가 많이 크다 등등 이제 거의 30년 살면서 신경 쓰이도록 들으면서 자랐고 속으로는 내심 분명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수술이라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내 두상에서는 허락하는 한 최대한 갸름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뿐만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개턱에 가까운 약간은 수술한 티가 나는 정도까지 갸름하게 정도는 돼보고 싶다입니다. 어쨌든 성형이라는 것에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생각되면 그때 수술을 결심하는 거니까요. 현재 저에게는 플러스, 가림해지는 것과 마이너스, 피부 처짐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선을 정해놓을 예정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사항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첫 수술 시에도 이러한 이유로 귀밑각 부분을 많이 남기지 말아달라고 수술 원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제 자신이 생각해도 성형을 하고 요즘 추세인 자연스러움보다는 살짝 티 나더라도 갸름해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 엄청 흔한 남자 케이스는 아닐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블로그에도 글을 남기게 됩니다. 영상 만들어 주시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평생 살아오면서 너무 컴플렉스했던 부분이라 일단 적정선까지 해보고 그때 후회하게 되면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또한 위와 별개의 얘기로 최근에 타병원의 노골적인 저격성 발언을 저도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서 보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증명할 수단과 방법이 있고 그것은 CT 사진이 될 것인데 10mm 이상까지도 전진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 그 케이스 중 몇 개만 올리시면 이 논쟁이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르니까요.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될 걸 뭐 하려고 말해요. 저 역시 그 병원 상담을 다녀왔고 지금도 의문인 게 일단 상담 시에는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혹시 CT는 따로 안 찍나요? 라고 여쭤보면 타인이 나의 뼈를 보는 것은 아니니까 첫 상담에 굳이 CT를 찍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심쩍기는 하지만 타인이 나를 볼 때 뼈를 보는 건 아닌 게 맞는 말이니까요. 이런 말이 좀 저는 얼굴을 분석한다면서 CT를 안 본다. 저는 그거를 정말 음, 좀 부족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택시 운전 내가 20년 했는데 내비가 무슨 필요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택시 운전 20년 했어. 서울 시내가 다 내 손바닥이야. 그런데 내비가 따위가 뭔 필요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비는 단순히 길 안내뿐만 아니라 사고 상황과 교통량 흐름과 그 시간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CT가 저는 수술하는 의사한테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봐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사람, 요새 택시기사분들 중에 내비게이션 안 쓰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내비 안 쓰는 분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비가 처음 나왔을 때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내비 자비 들여서 돈 100만 원씩 하는 거 안 샀어요. 기사님 이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어떤 기사님은 그쪽 가면 지금 막힐 텐데 일로 가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기사님 따라 말한 대로 갔어. 근데 약속 시간에 늦었어. 차가 막혀서. 그러면 화딱지가 나잖아요. 내 말 듣고 절로 가지. 왜 고집 부려? 이러잖아요. 근데 내비라는 게 있으면요. 서로 그런 고민을 하고 화딱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내비가 가리켜주는 길이 그 시간대에 그 경로로 가는 최단 거리면 분명해요. 통계가 증명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 그 사람의 경험과 겉에서 보는 뭐 언뜻 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CT라는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훨씬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T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CT를 가지고 놀 줄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CT가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진 찍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수 있는 게 CT예요. 근데 CT를 안 보고서 본인이 봤을 때, 딱 보니까 턱이 짧네. 뭐 이런 얘기. 딱 보니까 뭐 피부가 두껍네. 이런 얘기. 몇 밀인데.
너 교근이 발달했구나. 몇 밀인데. 평균은 몇 밀이고 지금 환자는 몇 밀인데. 이런 얘기를 수치적으로 환자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내원해 보라고 합니다. 허위 딜러도 무조건 방문하라고 하잖아요. 뭐 그냥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원장님께 항상 감사한 정보를 얻는 환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이런 걸 남깁니다. 저처럼 채팅창에 표현은 안 하지만 구독, 좋아요만 누르고 영상 보는 시청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또 바래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분 글을 보면서 좀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후회가 되면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그냥 가슴을 후벼 파요.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환자분들 상담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제가 지금 환자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저러니까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 가면 된다던데 왜 선생님은 안 된대요. 저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해요. 진짜 한 달에 몇 번은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환자분한테 수술시키면 나는 돈 벌어요. 근데 수술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입만 아프고 거품 물고 기운 빠져요. 근데 입장 바꿔놔봐. 내가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다른 병원 가서 확확 잘라오고 막 10mm, 20mm 막 전진해놨다고 해서 뼈 막 아사리 내놓고 막 함몰 생기고 막 구축 생기고 뼈 빵꾸 나 있고 그러면요. 저는 고마워요. 왜? 내가 재건해줄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돈 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말들, 이거 제가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때 후회하게 되면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많이 잘랐으니까 내가 확 잘라줄게. 그래 놓고, 아유, 안 되겠다. 그래, 그럼 다시 재건해줄게. 야, 이게 돈 버는 데는 최고죠. 그죠?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이 말을 보고서 기쁜 느낌이 안 들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제 개인적인 그냥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나는 은퇴하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원장님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남한테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은퇴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재건 수술이 필요 없게 돼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알맞게 적당히 잘 해주시고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아서 재건 환자나 재수술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저는 은퇴해야 돼요. 근데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요. 일단 해보고 후회되면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또 하나의 옵션을 줘버린 거예요, 제가.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잘못된 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한테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으로 조금 옛날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엎질러준 물을 조금 내가 주워 담아 드릴 수는 있어요. 엎질리기 전하고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깨진 유리를 내가 조금 붙여줄게요. 하지만 어쨌든 깨진 유리 자국은 나겠죠. 새 유리랑은 다르겠죠. 하지만 깨져서 바스라진 거를 컵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라고 시작한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후회하게 되면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보면은 잠재적인 고객이 생겼구나 라면서 기뻐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런 말 들으면 한숨이 푹 나와요. 한 번에 끝내세요. 수술은 여러 번 할 일이 절대 아니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제 영상, 제 블로그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제가 꼭 당부드리지만 수술은 반복될수록 내 몸 안에 상처를 남겨요. 더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재수술하지 마세요.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클 때만, 그 시속 게임을 했을 때 꼭 그런 경우에만 하세요.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100원 투자했는데 1000원 벌 수 있어. 아, 그러면 뭐 영끌을 해서라도 투자해야지. 근데 100원 투자해서 110원 번대. 그러면 이거 조금 애매하잖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맘 편하게 이자 한 20원 받아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2원? 뭐라도? 괜히 뭐 110원 벌려다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100원 넣는데 1000원 나와. 그럼 아우 영끌 해야지. 그죠? 근데 대부분의 성형이 100원에서 뭐 130원? 요 정도는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근데 100원에서 110원? 이 정도면 굳이 내 인생에 그렇게 변화가 있을까? 자기 만족에? 저는 조금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근데 100원을 투자했는데 기대 수익은 110원이야. 근데 잘못되면 60원 될 수도 있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5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성형은 하지 마시라고요. 요새 뭐 코인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인은 안 하거든요. 근데 코인이 그렇다면서요. 저희 직원이 얘기해 줬는데 100만 원 넣어가지고 500만 원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오우 대박 이랬어요. 그게 지지난달인가? 한 두세 달 전인 것 같아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 벌었대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뭐 좀 사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어떠냐 그랬더니 아 그 500만 원 번 거 지금 100만 원 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토막 나는 게 순식간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큰 거를 너무 베팅을 하지 말자. 제가 말하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롤러코스터 탄다고요. 코를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한 달째 보니까 너무 멋있어. 와, 다 좋대. 근데 6개월 뒤때 염증 나면서 그거 다 무너지고 굳히고 오고 피부 빵꾸 나고 이랬어.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그래서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